자, 지금부터 생활중국어 중간고사 대비 총정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페이지에 보면 오상홍기, 만리장성, 치파오, 판다, 짜장면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죠? 여기 있는 것도 다 보셔야 합니다. 달달달 외울 필요는 없는데 오성홍기가 뭔지, 만리장성은 또 어떤 건축물인지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12, 13쪽은요. 중국의 국가 명칭, 수도, 행정구역, 민족 이렇게만 기억을 해두시면 되는데요. 중국의 정식 국가 명칭은 중화인민공화국이죠. 여기서 앞글자와 뒷글자를 따서 우리는 중국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수도는 베이징이고요. 베이징의 위치는 어디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행정구역은 우리 여기 깃발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만 확인을 해주면 돼요. 빨강색이 직할시고 파랑색 깃발이 특별행정구입니다. 그래서 빨간색 깃발만 먼저 볼게요. 직할시, 베이징, 텐진, 충칭, 상하이 이렇게 있고요. 다음에 두 개의 특별행정구는 홍콩과 마카오 이렇게 두 도시가 있습니다. 이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다음 중국의 민족은요. 한족과 55개의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총 56개의 민족이 살고 있는 거겠네요. 그쵸? 다음 14, 15쪽에서는 우리 별표 친 것들 위주로 보면 되는데요. 중국에서는 중국어를 중국어라고 부르지 않고 한어라고 부릅니다. 왜 한어라고 부르냐면 이 한어에서 한이라는 글자가 한족을 의미해요. 그래서 한족이 쓰는 언어라는 의미에서 한어라고 합니다. 그 한족은요, 중국 인구의 92%를 차지하고 있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한족이 사용하는 언어라 중국어를 한어라고 부른다라고 했고요. 중국은 땅이 엄청 넓어요. 각 지역마다 다양한 사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어를 제정했는데 그 표준어의 이름이 바로 보통어죠. 그리고 요거까지만 기억을 해둘게요. 중국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자, 1과로 넘어오면요. 맨 첫 번째 장에 우리말과 비슷한 중국어 단어들이 막 나와요. 이것도 각각의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 하면 문, 롱 하면 용, 산 하면 산, 차 하면 차. 다음 중국어의 구성 보겠습니다. 중국어는 뜻글자이기 때문에 글자만 보고는 발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자를 빌려와서 발음 표기를 하는데 그거를 우리는 한어병음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던 영어처럼 생긴 거 있죠? 그게 바로 한어병음이에요. 중국에서는 우리가 한문 시간에 배웠던 한자를 쓰지 않고 이렇게 간단하게 생긴 간화자를 사용합니다. 한어병음은 성모, 운모, 성조로 이루어져 있고요. 성모는 맨 앞에 붙어 있는 요게 바로 성모고 운모는 성모의 뒤에 나옵니다. 성조는 운모의 위에 이런 형태로 표기를 해줍니다. 중국에는 4개의 성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조가 달라지면 뜻이 바뀌기 때문에 성조를 아주 정확하게 발음을 해줘야 합니다. 자, 일성 볼게요. 일성은 가장 높은 음에서 쭉 평평하게 발음을 해줍니다. 자, 예문으로 볼게요. 어머니라는 단어는 마라고 읽습니다. 그 다음 이성은 중간 정도 음에서 가장 높은 음으로 올려주면 돼요. 마, 절이다, 마비되다 라는 뜻이고요. 삼성으로 읽게 되면 마, 말입니다. 그 다음에 사성으로 읽으면 마 이렇게 되겠네요. 나무라다, 꾸짖다 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경성은 절대 제5의 성조가 아닙니다. 중국어의 성조는 4개예요. 다음 성모 보겠습니다. 성모는 모두 21개가 있습니다. 자, 성모 발음 연습은 운모랑 함께 결합을 해서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운모 오어와 결합하는 얘네들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묶어놓은 애들은 발음 방법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묶어놓은 거예요.
얘네들은 각각 비읍, 피읍, 미음과 발음이 유사합니다. 그러면 오어와 결합해서 한번 발음해 볼게요. 1성과 4성으로 발음을 할 때는 요런 애들은 이제 된 소리가 나요. 그래서 우리는 1성으로 발음을 할 거니까 뽀, 포, 모 이렇게 되겠네요. 윗 입술과 아랫 입술을 붙였다 떼면서 발음을 해주는 아이들입니다. 그 다음에 F 볼게요. F는 영어의 F 발음과 비슷합니다. 윗 이빨을 아랫 입술에 살짝 댔다가 떼면서 발음을 해줘요. 마찬가지로 오어와 결합을 할 거예요. 그러면 for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얘네들은 각각 이렇게 소리가 비슷해요. 그래서 운무 으어와 결합을 하니까 뜨, 트, 느, 르 이렇게 발음이 나고요. 자, 얘네들도 이렇게 발음이 나요. 운무 으어랑 마찬가지로 결합을 해줄게요. 끄, 크, 흐 얘네들은 혀뿌리 즉 목구멍 가까이 쪽에서 소리가 나는 아이들이에요. 다음 얘네들도 이렇게 소리가 나고요. 운무 이와 결합을 해줄게요. 치, 치, 시. 그 다음 얘네들 대망의 권설음입니다. 혀 끝을 위쪽으로 오므리면서 입천장에 가까이 대고 발음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런 소리가 나게 됩니다. 운모 으와 결합을 해줄 거예요. 자, 똑같이 한어병음 기호 I인데 얘는 이고 얘는 으로 소리가 납니다. 자, 권설음과 결합해 볼게요. 쯔, 치, 시, 르. 다음 마지막 얘네들은 혀 끝을 윗니 뒤쪽에 붙였다가 떼거나 가까이 대고 발음을 해주시면 돼요. 자, 중요한 포인트는 이빨과 이빨 사이로 새는 발음을 내주셔야 합니다. 츠, 츠, 스 이렇게 됐나요? 여기에서 기억을 해줘야 될 건 성모가 뭔지, 총 몇 개가 있는지, 그리고 발음이 비슷한 것들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다음 음모 보겠습니다. 음모는 음돌에서 성모 뒷부분, 나머지 부분이고요. 중국에는 모두 36가지의 음모가 있습니다. 기본 음모부터 볼게요. 아, 오, 으, 이, 우, 유. 이 기본 음모들이 결합한 게 바로 요것들이에요. 자, 여기에서 선생님이 별표 쳐놓은 것들 있죠? 그 애들은 기본 음모에서 발음이 바뀌는 아이들이라 기억을 반드시 해두시길 바랍니다. 아로 시작하는 것들 먼저 볼게요. 아와 이가 결합하면 그대로 붙여주면 됩니다. 아와 오어네요. 그대로 해볼게요. 아오. 자, 뒤에 붙은 이 N자는요. 니은 받침이라고 생각해주세요. 안. 그리고 NG는 이응 받침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앙 이렇게 발음을 해주세요. 자, 얘도 오어와 우가 만났으니까 어우 이렇게 발음을 해주시면 되고 오어와 이응 받침이에요. 옹 엄밀히 따지면 오와 어의 중간 발음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으어로 시작하는 것들 볼게요. 자, 으어이 아니죠. 얘는 A라고 읽습니다. 왜 그런지는 수업 시간에 여러 번 설명했으니까 알 거예요. 다음에 으어와 니은 받침이니까 요거는 혀를 위로 말아 올려서 리을 받침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로 시작하는 애들 볼게요. 이야, 이에, 이야오, 이요, 이엔 그쵸? 얘는 이 안이 아닙니다. 이는 높은 곳에서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안과 결합을 하면 N처럼 소리가 나요. 다음 인, 이양, 인, 이용 이렇게 되겠고요. 다음 우와 아가 만났으니까 우와, 우오, 우와이, 우웨이겠죠. 우완, 우왕, 우엉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그 다음 위 발음은 위라고 적어놨지만 입을 동그랗게 모은 상태에서 위 소리를 내면 이 발음이 나요. 위에, 위엔, 윈 이렇게 됐나요? 다음 한어병음 표기 규칙은 별표 3개짜리입니다. 여긴 너무너무 중요해요. 성조는 항상 음모의 위에 표기를 하고 음모가 여러 개 나올 경우에는 입이 더 크게 벌어지는 요 순서로 성조를 표기해 주시면 돼요. 근데 이, 우 얘네들이 같이 오는 경우 얘네들은 입이 벌어지는 정도가 비슷한데 같이 나오는 경우에는 항상 뒤에 있는 음모 위에 성조를 표기해 줍니다. 그리고 알파벳 I 위에 성조 표기를 할 때는 위에 점을 떼고 표기를 해주시면 돼요. 다음 성모가 있을 때 규칙입니다. 성모 지, 치, 시 뒤에 으가 나오면 여기 위에 있는 두 점 땡땡은 생략하고 표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도 우리는 주추수라고 읽지 않고 쥐, 취, 쉬라고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모 지치시 뒤에 나오는 알파벳 U는 무조건 다 유 발음이에요. 이 규칙 때문에. 왜냐면 지치시는 우랑 결합하지 않고 음모 위랑만 결합하기 때문에 이런 규칙이 가능한 거예요. 다른 음모들과 같이 있을 때는 이 땡땡을 반드시 써주셔야 합니다. 지치시에만 해당이 돼요. 다음 음모 이어, 오에이, 우원 얘네들 앞에 성모가 있을 때는 가운데 음모를 생략하고 표기를 해줍니다. 마치 우리 숫자 6, 6처럼 여기에 오어가 생략이 되어 있죠. 왜냐면 성모 러와 만났으니까. 성모 없이 음모로만 시작하는 경우 보도록 할게요. 아, 오, 으로 시작하는 음절 앞에는 격음부 이렇게 생긴 아이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앞에 음절과 뒤에 있는 음절을 구분시켜줘요. 예를 들면 요 경우 이렇게 보면 한 음절 같아요. 시엔 이렇게 읽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아로 시작하는 거 앞에 격음보를 이렇게 붙이면 시, 안 이렇게 따로 읽어주셔야 합니다. 격음보는 이렇게 구분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나머지 이, 우, 위로 시작하는 음절은 격음자모를 사용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뒤에 다른 음모를 데리고 나오면 이렇게 표기를 해주죠. 다음 22페이지의 경성 볼게요. 경성의 특징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원래 성조가 있는데 이 성조 값을 잃어버리고 짧고 가볍게 내는 소리예요. 아무런 성조 표기를 하지 않고 제5의 성조도 아닙니다. 우리랑 손가락 모양이 다른 것들 손가락 기억해 두시고 숫자 어떻게 세는지 한번 읽어보시면서 암기를 해주시면 돼요. 2,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23쪽에 교실 관련 사물의 명칭 여기에 있는 것들은 한어병음과 뜻까지 외우셔야 합니다.黑板 하면 칠판, 电脑 컴퓨터, 桌子 책상, 书包 책가방, 椅子 의자, 牛奶 우유. 다음 확인해보기는 가볍게 읽어보시고 여기 2번에 동서남북 있죠. 동남시北와 오싱홍치 이거 단어 기억해 두시고 다음 2과 들어가도록 할게요. 2과 내용은 본문에서 좀 더 자세히 볼게요. 만났을 때 하는 인사죠. 여기에서 기억해둬야 될 건 삼성의 성조 변화입니다. 니하오 이렇게 안 한다고 했어요. 니하오 이렇게 발음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삼성과 삼성이 만나면 앞에 있는 삼성은 이성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니하오 이렇게 발음을 해주시고요. 한어병음 표기는 어때요? 삼성 그대로죠. 발음할 때만 이성으로 변하는 겁니다. 다음 대상 뒤에 하오를 붙이면 그 대상한테 하는 인사 표현이 됩니다. 您好, 老师好, 大家好. 다 여기 있는 단어들 다 기억해 두시고 다음 헤어질 때 하는 인사
뭐 再见, 明天见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또 아까 니 나왔잖아요. 인칭대명사 뒤에 먼 붙이는 거 복수 형태 만드는 거 알아두시고 여기에 선생님이 먼을 붙일 수 없는 경우 수업 시간에 설명했을 거예요. 닌과 따지아는 먼을 붙이지 않습니다. 닌에는 복수 형태를 따로 쓰지 않아요. 그리고 따지아는 여러분이라는 의미로 이미 복수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먼을 따로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닌과 따지아에는 먼을 붙이지 않는다. 그 외에 사람을 나타내는 말 뒤에 먼은 다 붙일 수 있어요. 그래서 老师만 하면 선생님들이라는 표현이 됩니다. 다음 고마울 때 하는 표현 우리는 谢谢라고 하고요. 그 대답은 不客气 또는 不谢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여기에서 기억해둬야 될 건 뿌의 성조 변화예요. 뿌는 원래 사성입니다. 그런데 사성 글자랑 결합을 하게 되면 뿌는 이성으로 변합니다. 얘처럼요. 크가 사성이니까 부가 이성으로 왔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에가 사성이니까 부가 이성으로 변했습니다. 그 외에 1, 2, 3성 앞에 왔을 땐 원래 성조 사성 그대로 발음을 해주고 가운데에 끼어 있는 경우는 이 부가 경성으로 발음이 되어 뒤에 나올 对不起처럼. 자, 对不起 미안해 라는 표현이고 같은 표현으로는 不好意思 작은 실수에 대한 미안함을 표현할 때 사용을 합니다. 对不起는 아주 큰 실수를 했을 때만 사용을 해줘요. 그 대답은 没关系 또는 没事이라고도 하죠. 자, 이거 선생님이 책에 다 적어줬을 거예요. 没事 일이 없다라는 표현이에요. 우리말에서는 이렇다라는 말 잘 안 쓰니까 괜찮아 라고 마찬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쉽게 외우는 방법 알려줬죠. 앞 글자만 따서 DM으로 외워라 라고 했죠. 对不起는 没关系, 没事 이렇게 대답을 하고 앞에 谢谢는 不客气, XP로 암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확인해보기 여기 앞에서 다 했던 내용이니까 그냥 각자 읽어보시고 다음 마지막 중국 중학생의 학교 생활. 자, 체육복을 교복으로 입고 오전 8시에 수업이 시작하고 중간에 체조 이렇게 운동장에 나와서 체조를 하는 시간이 있고 5분 동안 눈체조하는 시간이 따로 있고요. 2시간 정도의 점심시간이 주어지고 밥을 먹고 난 뒤에 시간이 남으면 자유시간이에요. 잠을 자도 상관없고 운동을 해도 상관없고 그리고 중국 중학교에는 기숙사가 있어요. 그래서 일부 학교에서는 전교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집이 먼 학생들만 기숙사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간고사 대비 총 정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 잘 보시고 한자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는데 한자는 정말 딱 2문제밖에 안 냈고 그래서 딱 보고 이 글자가 무슨 뜻이겠구나 알 정도만 하면 돼요. 그리고 선생님 수업 시간에 부스로 이렇게 다 나눠서 외우라고 했잖아요. 한자는 다 뜯어서 암기를 해주시면 쉬워요.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 한어병음 특히 성조 정확하게 암기를 하면 충분히 다 100점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꼭 평균이 70점 이상 되기를 바라고 있겠습니다.